안녕하세요. 철저하게 숫자와 데이터로만 기업의 펀더멘털을 파헤쳐보는 심층 기업 분석 브리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라온텍입니다. 이 브리핑에서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이나 목표 주가 제시는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공시 자료와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회사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진행 순서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핵심 기술, 수주 현황,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투자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요인까지 순차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업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부터 살펴보죠. 라온테크를 분석하려면 가장 먼저 팹리스 DDI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반도체를 오직 설계만 하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네 공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산은 100% 외부 파운드리에 맡기죠. 이 팹리스라는 특징이 나중에 이 회사의 재무 구조나 설비 투자 현황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기본 팩트들을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2009년에 설립되어서 2023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주력 분야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입니다. 실리콘 온 실리콘, 즉 SIOLED 기술에 특화되어 있죠. AR이나 VR 시장이 지금처럼 주목받기 훨씬 전부터 이 소형 고해상도 구동칩 한 우물만 파온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XR 기기에 들어가는 영상처리 통합 칩셋 SoC 설계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설계하는 그 칩이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두 번째 섹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온텍의 주력 무기는 방금 말씀드린 SIOLED 드라이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가오는 AI와 증강현실 시대에 시각적인 정보를 우리 눈앞에 띄워주기 위한 필수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화면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톱만한 면적에 엄청난 고해상도를 우겨 넣어야 하거든요. 반도체 기판 위에 디스플레이를 직접 올리는 고집적 설계, 그리고 배터리를 덜 먹는 저전력 기술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칩들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흔히 아는 AR 기기나 스마트 안경,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심장이 됩니다.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은 화면이 조금이라도 늦게 뜨면 사용자가 바로 어지러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연 시간을 극한으로 줄이는 초저지연 기술이 생명인데 라온텍은 바로 그 특수 목적에 딱 맞춰진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64.9%. 과연 무슨 숫자일까요? 네, 바로 라온텍의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2021년 39% 수준에서 2025년 64.9%까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의 마진율이 60%를 넘는다는 건 이들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대체하기 힘든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수주와 생산 현황 데이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A사와의 용역 개발 계약 데이터를 뜯어보죠. 총 수주 금액은 약 38억 4천만 원 규모이고요. 계약 마감은 2020년 3월 25일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진행률입니다. 94.42%에 달합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뜻이고 이는 곧 확실한 단기 매출 기반이 확보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산 설비 가동 현황은 어떨까요? 사실 볼 게 없습니다. 물리적인 공장이 아예 제로거든요. 100% 외부 파운드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생산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메리트입니다. 대규모 공장을 짓느라 수백억, 수천억씩 현금을 쏟아볼 일도 없고 감가상각비 부담도 극히 낮다는 뜻이니까요. 철저히 지식재산권과 설계의 역량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 추이를 보면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2023년 107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024년 89억 원, 2025년 87억 원으로 최근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XR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실제 글로벌 수요가 아직 폭발하지 않았고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줄어드는 매출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의 동력이 있을까요? 산업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온텍의 성장을 견인할 모멘텀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스마트폰을 넘어설 새로운 폼팩터, 즉 AI 스마트 안경 같은 기기들의 등장이고요. 둘째는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차량 앞유리에 정보를 띄워주는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수요가 커지고 있죠. 셋째는 통신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빛으로 신호를 처리하는 고성능 광학 스위치에 이들의 기술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응용처가 꽤 넓어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 병목 현상이 해결될 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XR 기기 시장은 라운텍이 칩을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칩을 받아줄 렌즈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수율이 올라와줘야 기기가 대중화될 수 있거든요. 즉, 시장 전체의 인프라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적인 병목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2020년 4월 기준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2,300억 원 수준입니다. 앞서 보신 60% 이상의 높은 마진율과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반대로 현재 줄어들고 있는 매출과 산업 생태계의 병목 현상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 깊게 보셔야 할 핵심 리스크 요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뼈아픈 리스크는 산업의 높은 잠재력과 실제 시장 개화 시점 사이의 괴리입니다. AI와 XR 시장이 커진다는 건 다들 알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하드웨어 출시를 자꾸 연기하고 전략을 수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방 산업의 메인 플레이어들이 주춤해버리면 라운텍 같은 핵심 부품 설계사들의 실적은 아주 심각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적인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아까 매출 총이익률이 60%를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막상 영업이익을 까보면 계속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차세대 칩을 개발하기 위해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선행 R&D, 즉 연구개발비로 계속 쏟아부어야만 하는 기술 집약적 팹리스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시장이 열릴 때까지 버텨낼 체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라운텍의 현 주소는 다름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64.9%에 달하는 마진율을 뽑아내는 고부가가치 팹리스 모델을 갖췄습니다. 둘째, 차세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확실한 기술적 혜자를 구축하고 있죠. 하지만 셋째, 전방 IT 기업들의 출시 지연으로 현재 매출은 줄어들고 영업 적자를 견디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결국 이 회사가 퀀텀 점프를 하려면 글로벌 XR 공급망 생태계 전체가 안정화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AI 통합 하드웨어의 거대한 물결이 과연 라운텍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트리거가 될까요? 아니면 렌즈와 디스플레이 수율이라는 인프라 병목 현상이 이들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게 될까요? 오늘 제시해드린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저울질하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라운텍 심층 기업 분석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